한국 남자는 곧 품절될 거라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저에게 한국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엘로이즈, 29살 패션 디자인 전공생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을 우연히 본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설마 저런 남자가 진짜 있을까? 하는 호기심 하나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매력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한 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한국 남자가 그렇게 특별해? 네, 정말 특별합니다. 왜 한국 남자들이 품절남인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엘로이즈 라페르라고 합니다. 29살이고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룸메이트가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몇 분 정도만 봤는데 남자 주인공의 행동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자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비가 올 때는 자기가 젖더라도 우산을 여자 쪽으로 기울여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 남자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옷차림이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더라고요. 프랑스 남자들은 대부분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도 정장은 아니더라도 셔츠나 니트를 단정하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여자에게 말할 때 정말 부드럽고 존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자막을 봐도 그런 느낌이 전해졌거든요. 화가 났을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거칠게 말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세 번째는 데이트 문화였어요. 한국 남자들은 데이트 계획을 정말 세심하게 세우더라고요. 여자가 좋아할 만한 카페도 미리 찾아보고 선물도 준비하고 집까지 바래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에 대한 태도였어요.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시고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할 때도 진지하게 접근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연애와 결혼을 그렇게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남자들은 정말 책임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졌어요. 드라마 속 모습이 진짜일까? 실제 한국 남자들도 저런 모습일까?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한국 남자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사적이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과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앱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그 앱을 다운받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채팅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한국 남자들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더라고요. 특히 도윤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뮤지컬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돌이었다가 지금은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 씨와 영상통화를 처음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말하는 것도 정중하고 제가 프랑스어로 설명하면 끝까지 들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줄 때도 정말 자세하고 친절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가 기본이에요. 심지어 여자가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당연하게 계산서를 가져가더라고요. 여자가 돈 걱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매너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남자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바로 진정성이었죠. 도윤 씨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연예인 생활의 어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보통 자신의 약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데 이런 솔직함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몇 주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한국과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윤 씨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직접 와서 한국 문화도 경험해보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에 혼자 가는 것도 무섭고 온라인에서만 알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드라마와 영상통화로만 본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는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믿고 혼자 한국까지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29살이니까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갈렸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죠. 특히 말이라는 친구는 한국 남자들이 정말 드라마처럼 친절할 리 없다고 하면서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평생 궁금해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항으로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먼 거리였지만 설렜죠. 출발 전날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현실일까? 아니면 그냥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공항에 가는 길에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 안에서 1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 회화책도 다시 읽어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봤어요. 승무원분들도 친절하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정말 신사적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경험을 하실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공항부터가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공항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길을 물어봤는데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지도까지 그려주시더라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을 때 도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상통화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검정색 코트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도윤 씨가 한 행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들어주면서 무겁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 계속 제가 편한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괜찮은지, 음악은 시끄럽지 않은지, 길이 멀어서 피곤하지 않은지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놀랐어요. 온라인에서 채팅할 때보다 훨씬 더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로 말할 때 틀려도 바로 고쳐주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숙소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였는데 도윤 씨가 미리 예약까지 해놨더라고요. 체크인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일정도 미리 짜왔더라고요. 첫날 저녁에는 간단하게 한식을 먹으러 갔어요. 도윤 씨가 추천해준 삼겹살집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워주면서 계속 제 접시에 올려주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각자 자기 것만 먹는 게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윤 씨와 함께 있으면서 느낀 건데 정말 드라마에서 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경복궁부터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8시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만났는데 이미 커피 2잔을 들고 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는데 라떼를 가져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카페에서 제가 주문한 걸 봤다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경복궁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도윤 씨가 사진을 찍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예쁜 장소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궁궐에 대한 역사도 설명해주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인사동으로 갔어요. 전통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도윤 씨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로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도윤 씨와 함께 명동을 구경하고 있는데 팬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어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저녁에 한강공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수근거리더라고요. 도윤 씨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대응했지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도윤 씨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기도 해요.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러 갔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좀 더 오래 한국에 머물면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어졌거든요. 학원에서 민정이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분이었어요. 민정 선생님은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많아서 저의 상황을 금방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온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정말 재미있어 하시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에 도윤 씨와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연예인으로서의 삶과 일반인인 저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 것 같다고요. 도윤 씨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걸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연애 감정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친구 관계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서로 공감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더 편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민정 선생님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성수동에 있는 독립서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모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실력도 늘리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서점의 이름은 책과 사람이었어요. 작지만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서점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어우러져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라는 분을 만났어요. 준호 씨는 그 서점의 운영자였는데 정말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도윤 씨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깊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조용히 인사를 건네시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문학 모임은 일주일에 2번 열렸는데 한국 소설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 말고도 일본, 중국,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중간중간 설명해 주시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맥락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준호 씨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걸어오셨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서점에 자주 가게 되었어요. 모임이 없는 날에도 책을 읽으러 갔는데 준호 씨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커피도 직접 내려주시고 읽을 만한 책들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한국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번역된 것들을 골라주셔서 프랑스어로도 비교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준호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도윤 씨가 외향적이고 활발한 매력을 가졌다면 준호 씨는 내성적이지만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지고 계셨죠. 말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프랑스 친구들이 계속 말렸어요. 아시아 남자가 뭐가 좋다고 인생을 걸어 하면서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는지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서점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였는데 준호 씨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준호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서점을 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궁금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한국까지 와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프랑스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도윤 씨와 대화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프랑스에서의 연애 경험들, 왜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까지의 한국 생활은 어떤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공감한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준호 씨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거의 매일 서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와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준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면서 함께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흔쾌히 동의했죠. 그동안 서울 시내만 돌아다녔는데 교외 지역도 구경해 보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작은 도시가 나왔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프랑스의 시골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이런 곳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에서 계속 살았을 텐데 이런 조용한 곳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은 정말 예뻤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잘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북 페스티벌에는 많은 작가들이 와서 강연도 하고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날 정말 즐거웠어요. 준호 씨가 여러 작가분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통역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 시인분이 프랑스 문학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저와 긴 대화를 나누었는데 준호 씨가 중간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통역해 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근처 한정식집에 갔어요. 준호 씨가 추천해 준 곳이었는데 정말 집밥 같은 맛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먹기 편하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준호 씨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편한 분위기에서는 유머도 넘치시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이 지역에 할머니 댁이 있어서 자주 왔었다는 추억담도 들려주시고 그때의 재미있는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도서관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가을이라서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준호 씨가 계절마다 이곳의 다른 모습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이 있고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이 장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산책로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준호 씨가 재빨리 우산을 펼쳐서 저를 가려주시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자신은 젖으면서도 제가 젖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저를 배려해주는 거였죠.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남자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준호 씨는 제가 젖지 않도록 자신이 흠뻑 젖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씨가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있으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준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프랑스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준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남자들의 매력을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제 관광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원래는 3달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벌써 2달 반이 지났더라고요.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려면 프랑스로 일단 돌아가야 했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느 날 민정 선생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선생님께서 제 상황을 눈치채시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준호 씨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점에서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조용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저의 비자 만료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서로 털어놨어요. 준호 씨는 저를 위해서 프랑스까지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점을 떠날 수는 없다고, 이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프랑스에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할 용기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학업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만을 위해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였어요. 도윤 씨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가 된 이후로 오히려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도윤 씨는 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준호 씨의 관계를 보면서 부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해준 조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랑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절실하게 느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는데 떠나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준호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만나자고 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함께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발 이틀 전에 준호 씨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서점에서 자주 읽었던 한국 시집에 직접 번역한 프랑스어를 적어 놓은 거였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번역해서 적어 놓으신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서 준호 씨는 계속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고 있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준호 씨가 함께 있어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캐리어를 들어주시고 여행이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항에서 준호 씨가 마지막까지 제 캐리어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프랑스 남자들은 절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지 않거든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준호 씨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저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다고, 언제든지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자신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 씨에게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프랑스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행기 안에서 1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도윤 씨와의 만남, 민정 선생님과의 한국어 수업, 그리고 준호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면서 반대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게 되시자 서서히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는 제 표정을 보고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 로맨틱하다면서 응원해 주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게 진짜 한국 남자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준호 씨는 제가 젖지 않도록 자신이 흠뻑 젖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저를 배려해주는 거였죠. 하지만 결국은 모두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지해주겠다고 말해주었어요. 학교에서도 휴학 절차를 밟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전공도 살릴 수 있고 한국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준호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하루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2달 정도 준비를 마치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마음이었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준호 씨와 민정 선생님,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문화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한국이 제 2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품절남인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모든 한국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배려심, 진정성, 책임감을 모두 갖춘 멋진 분들이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죠.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